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절연내력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연내력 시험은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절연내력 시험. 자, 절연내력 시험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전선에 도체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도체가 있으니까 이제 피복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에, 피복 안에 있는 전선의 도체입니다. 자,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6600V의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우리 파형은 평균값, 시료값, 최대값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다 시료값 기준이고. 자, 그러면 6600V가 흘러갈 때 이 전선이 과연 잘 견디냐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전선을 만드는 사장입니다. 전선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전선을 요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전선을 그냥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시험을 먼저 해야 돼요. 그 시험을 하는 거를 우리는 KS 인증 마크를 이제 부여받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선을 갖다가 시험할 때 전기적, 즉 내가 전선을 딱 잡았을 때 감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얘가 감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전선이 얼마만큼 잘 버티는지 시험하는 것, 이게 절연내력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으로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일정 배수를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배수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이 전압값을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그럼 예를 들게요. 여기다 예를 들어 1.5배를 해요. 그럼 여기에 9,900이 나와. 그러면 9,900V가 걸릴 것이고, 이때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전류는 이제 바깥쪽으로 흘러가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 전류를 최대 허용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최대 허용 전류가 예를 들어 2000A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2000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2000A가 흘러갔었을 때 이 전선은 불에 타거나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선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누설전류라고 불러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를 갖다가 수도꼭지에다 연결해서 쫙 놓고 물을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늘을 가지고 그 호수를 탁 찍었더니 물이 픽 나와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수. 전류가 새어나오면 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누설은 다 손실이니까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최대 허용 전류치의 2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즉 2000A가 흘러가면 1A를 넘어서는 안 된다. 누설 전류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규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러한 절연 저항 값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뭐 1mA도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고 얘기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최대 허용 전류치의 누설 전류는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2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얘는 한 가닥 기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가닥, 2선이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즉 1000분의 1. 1000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일정 배수를 갖다가 곱해서 나온 값으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전류가 흘러갈 때 발생되는 누설 전류는 2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두 가닥일 때는 1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시험을 하루 종일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시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술 기준, 즉 간단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법규라고 하죠. 법령이니까. 법규에서는 시험 시간 그러면 웬만하면 다 10분 가시면 돼요. 10분. 그래서 요렇게 기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전압의 크기,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요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게 뭐 전동기냐, 뭐 발전기냐, 정류기냐, 규정은 이게 다 따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할게요. 자, 굳이 타이틀로 얘기하면 절연내력 시험전압이라고 하는데요. 몇 배만큼 할 것이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7kV 이하에서는 1.5배, 그 다음에 7에서 60kV 이하일 때는 1.25배, 60kV를 초과하면 1.1배로 하고요. 60kV를 초과하면 이게 송전이거든요. 그래서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 1.25배,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 접지일 때는 0.72배, 그 다음 170kV를 초과하는, 이 두 개는 60kV 초과하고 이건 170이에요. 중성점 직접 접지일 때는 0.64배, 마지막 다중접지 시설에서는 0.92배로 합니다. 보통 필기 때는 얘가 잘 나와요. 다중접지가. 필기는 얘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 얘네들이 이렇게 섞여갖고 몇 배 하냐 써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요 배수 7가지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최저시험전압이라는 기준이에요. 최저시험전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0V를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7kV 이하니까 1.5배잖아요. 1.5배. 그러면 나오는 값은 330이죠. 자, 지금 이거 왜 배수를 곱하는 거예요? 전선이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서 얼마만큼 버티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수를 곱했는데도 이 전압은 시험을 하기에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전압으로 시험해야 된다. 이게 최저시험 전압이에요. 그래서 7kV 이하에서는 500V, 여기는 1500, 요거 75,000으로 합니다. 요 아래는. 근데 요 두 개는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고요. 항상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게 잘 나왔었어요. 요게. 즉 220에 1.5배 330인데 요걸로 안 하고 얼마로 한다? 500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500V로 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는 거 꼭 7가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얘는 실기시험에도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 사항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했었을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절연내력 시험 220V 시험을 한다. 그러면 요 전선 요런 거 시험하는 거거든요. 겨우 요거 하려고. 근데 이거를 절연내력 시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압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 필요하고요. 전압 측정해야 되니까 전압계, 전류 측정하면 전류계, 그 다음에 만약에 불에 타거나 그러면 소화기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이거 하나 하려고. 이거 절연저항 측정하려고. 그래서 예전에는 전압값에 따라서 저압의 경우에는 뭐 0.1, 0.2, 0.3, 0.4 뭐 요런 절연저항계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없어졌고요. 대신에 어떤 접지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절연저항 값이 뭐 0.5 아니면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사용전압과 절연저항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매거 쓰는 거죠. 절연저항계 매거.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하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